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7, 18일 주말입니다. 주말에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좋아서 엉망진창입니다. 윤석열 2년 반 엉망진창이 됐고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정신을 훼손한 정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또 역사를 파괴한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게 광복절 파동이고 대한민국을 4쪽, 5쪽, 6쪽, 7쪽으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파동입니다. 김건희가 있는 한 절대 이 정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무식한 대가리를 가진 윤석열의 문제라는 거죠. 기가 찹니다. 2년 반 다 돼갑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장을 40%를 임명 못해서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어거지로 버티고 있다 하고 또 문재인 공격에 들어갑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윤석열이 무능하고 인사용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지금 윤석열이가 건전재정을 확보한다 그러고 정부 재정을 긴축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과업으로 삼고 지 위협으로 삼죠. 생 거짓말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고 이재명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혐오스럽게 보는 입장인데 이재명이가 25만 원씩 전 국민에 한 13조 정도를 나눠주자. 그리고 그놈아가 기본사회를 민주당 강령에 넣는다 그랬죠. 그것도 뻘짓입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그거는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같은 경우 공짜로 돈을 나눠줬더니 스위스나 또 미국의 일부, 캐나다 일부에서는 그게 효과도 없고 근로오용만 퇴치시켜서 오히려 국민들이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미친 새끼입니다. 그 새끼도 지금 대가리가 그 미친 새끼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놈은. 그런데 그 25만 원씩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그건 다는 안 주죠. 전체 국민한테 줄 필요 없고 50% 정도만 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민들과 젊은 층들과 노년층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아니 삼성전자 걔네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가고 공장만 말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공돌이들이 1억 넘어가고 공기업 놈들도 그러고 은행 놈들은 평균 연봉이 2억이 가까이 되는데 그 놈들한테 왜 25만 원을 줍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수가 형편없어요. 내수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초양극화가 벌어졌어요. 윤석열 때는 초양극화 자살률에 금자탑을 쌓고 있죠. 그럼 25만 원씩 13조 들어가면 뚝 잘라가지고 한 7, 8조 빈곤한 자들에게 주면 돼요. 그걸 갖다 돈 안 드는 전기세 깎아주겠다, 바우처를 실시하겠다. 그거 돈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25만 원씩을 주장하니까 윤석열 새끼가 거부권 행사하고 뻘짓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 삼부 토건이 주가 거래 정지가 되죠. 윤석열과 김건희는 삼부토건이 탄생시킨 부부고 김건희가 삼부토건하고 연결 안 될 수가 없고 주가 조작으로 합리적인 의심 나왔잖아요. 그 이종호라는 놈이 삼부 그러니까 임성근 구명운동에서 삼부는 어떻게 하고 막 나왔잖아요. 이종호라는 놈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관리를 하던 놈이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김건희 보위국가로 들어간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놈도 한동훈이라는 놈도 말하지 않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 정권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어제 그저께 김건희가 그 손석주라는 놈이 도발을 했죠. 너가 권익위원장일 적에 국장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야 하고 전현희한테 퍼부어대니까 전현희가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야 하고 대들었죠. 근데 모든 보수 언론과 얼치기 평론가들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현희가 심한 말을 했다. 공적인 인물인데 국회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데 그래도 살인자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거도 없이. 그래서 전현희가 전당대회 내일 모레 끝나죠. 민주당 내일 끝나나요? 8월 18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고위원회 당선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전현희 정도 되면 충분히 최고위원회 당선됩니다. 그리고 걔가 전현희라는 애가 그렇게 악독하거나 독하거나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걔가 직업을 의사를 하다가 변호사 했다는 것만 봐도 알고, 걔가 말은 떠박떠박 떠듬떠듬 하지만 그렇게 무식한 애가 아닙니다. 그걸 건드리는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국힘 이놈들이에요. 전 그거 잘했다고 봐요.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 그냥 김건희 살인자 해가지고 최고위원 당선되려고 그랬다면은 이재명을 빨면 되죠. 황당무계한 평론이 지금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하고 있는데, 따라서 모든 문제가 지금 김건희, 윤석열 개인의 문제, 또 국가 재정, 국가 동력의 상실, 이게 두 개 들어가죠. 그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거예요. 저 또 모르는 게 무슨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까지 책임집니까? 누가? 건희가. 그래서 이거 또 길어지겠네. 자, 며칠 전부터 나오는 신문이, 언론이 윤석열의 재정 적자가 작년보다 20조가 늘어서 올해 103조다, 103조. 이게 뭡니까? 작년에 재정 적자 80조, 올해 103조, 벌써 200조죠. 200조 재정 적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대한민국 부채가 200조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작년 22년도에 취임했으니까 2022년은 그냥 문재인 걸 받아가지고 썼어. 문재인도 역시 박근혜를 받아가지고 썼어. 그래 문재인 전반기에는 박근혜가 재정을 갖다가 그냥 저축한 걸 썼어. 지치적으로 돌렸어. 근데 2022년 이 새끼도 또 문재인 쪽에는 재정 누계 또는 세수 누계를 갖다 엉망으로 해가지고 막 남아 돌았죠. 그걸 썼어. 근데 실제적으로 윤석열이가 국가를 경영하고 나서 작년에 80조, 올해 103조의 재정 적자가 늘었다는 거죠. 전체 국채는 얼마나 늘은지도 몰라. 재정 적자가 그렇게 늘었어요. 정부에서만 가용하는 재정 적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재정 지출을 갖다가 계획하고 틀리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맨날 작년부터 한 말이 뭐가 있어요? 수출이 나아진다. 반도체가 또 올해 같은 경우 자동차가 그래서 법인세가 많이 거칠 거다 그랬는데 법인세가 100조가 줄었어요. 재정 예측도 못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가. 근데 윤석열 한쪽에서 우린 강한 나라야. 한미 동맹의 나라야. 수출이 잘 되고 있어. 자기 시대에 평화 시대가 오고 국민이 부자가 되는 나라가 시대가 왔어. 이랬다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다 골병 들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이라는 놈이 경제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관리들이 이렇게 함부로 엉터리 계획이나 재정을 갖다가 운영하지 않죠. 근데 윤석열에 충성하기 위해서 대왕마마 염려 마세요. 세수 엄청 늘어납니다. 법인세 깎아주고 대기업 지원했기 때문에 법인세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대왕마마가 선정을 베푸기 때문에 지금 고용률도 늘어가고 막 그렇게 됐고 소비도 막 앞으로 오를 거예요. 그러는데 다 엉망이라는 거죠. 지금 고용 누계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2030들이 몇 달 전에 50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70만, 80만으로 가고, 근데 고용률은 증가되고 있죠. 그건 60대 이상 노인네들이 잘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집안에 돈이 없고 또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소일거리 하는 게 다 통계로 잡힌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 무조건 수출만이 살 길이다. 성장 위주로 하는데 그렇다고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성장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가지고.
국세 수입을 얘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깎여. 2022년도 보면은 395억, 문재인까지 국세 수입이 395조였는데 얘가 되고 나서 1년 만에 50조가 떨어지더니 2023년 올해 같은 경우 또 100조가 떨어져요. 100조가. 이건 뭐 어쩌자는 겁니까? 한 해에 100조씩을 깨먹으면은 대한민국 지금 총 생산량이 한 2200조, 2000조 돼요. 20분의 1씩 그냥 나락으로 빠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경제개혁원이나 윤석열 이 새끼 워낙 애가 대가리가 무식하고 술만 처먹는 놈이고 김치 마련하고 파전도 꺼라 이 새끼야. 파전도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하는 게 선정이라고 하고 있고 소통이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내수가 엉망이에요. 제 주위에 봐도 제가 자주는 못 나가고 요새는 은퇴했고 친구들이 이제 술도 잘 안 마시려 그래요. 이 새끼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 사주는데 가오가 없습니까? 돈이 없지. 가오로 사줘요. 그럼 한 달에 2번은 근하게 몇 명 모여서 이렇게 먹어요. 저는 고급스럽고 비싼데 절대 안 갑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40년, 30년 전부터 싸고 맛있고 서민들이 가는 데 가자는 게 그래야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선배한테 배운 건데요. 사람이 없어요. 소주 한 병 얼마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총액만 계산하고 한 6, 7천 하는가 봐요? 그 부들부들 뜬다는 거죠. 안주 없이, 깡소주 마시고 이렇다는 거죠. 가보면 몇십만 원 쓰고 오는데,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 돼요. 귀족들, 대기업들, 공기업들, 전문직들 하는 데는 엄청나게 잘 돼요. 근데 서민층은 다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지금 엉망이죠. 말씀드렸죠.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그렇죠. 한꺼번에 이건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이것들은 지금 염려 마세요. 내수는 회복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회복 안 되고 있죠.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경제신문마저 이런 걸 안 해요. 윤석열이 무서워서. 이게 보수의 참상이죠.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올 초에 계획한 것보다 0.12% 높게 나오는데 지금 다 한국 경제 분석 전문 기관에서 다 하락시키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염려하지 마, 올라간다. 내수가 회복 조짐이야. 내수 염려하지 마, 이러고 있죠. 이게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인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재정 적자, 세수 적자, 인사 잘못해서 그래요. 이 대가리 새끼가, 자, 2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어제 그저께부터 나오는 게, 문재인의 그 사위가 취직한, 이스타항공 이상직, 그걸 털기 위해서 문재인 부부의 계좌를 추적한다 그러잖아요.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만큼 이 정권이 위기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문재인을 잡아놓지 않고 문재인 생일 때 화환을 부르고 축하 전언을 하던 새끼가 이제 문재인 잡아놓겠다고 쇼를 하는 건데 그건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전방위로 또 건드리는 게 며칠 전부터 그냥 중앙일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장 40% 문재인이 임명한 40%가 물러나지 않는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냥 공공기관장들이 나는 내가 지지하는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물러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쪽팔려. 아이씨, 팔라 이거 안 해. 근데 문재인이 임명한 것은 문재인이 말기에 임명했기 때문에 이 새끼들 이제 꼽아놓고 말뚝박아놓은 거 나가는 그 버티는 거에 40명은 있었죠. 윤석열 정권의 초기에 어떻게 돼? 걔네들 그냥 막 이심에 가고 막 언론 플레이 만회산에 가지고 몇 놈은 나가서 마지막까지 임기 채운 게 전현이죠. 전현이 그때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나중에 윤석열 다 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임명한 공공기관자 40%가 문재인 책임이다. 안 물러나서 그렇다.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윤석열이가 그걸 갖다 전략적으로 잘 구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동아일보 사설이 정확해요. 낙하산 기관장이 공백된다. 지금 윤석열이가 꼽는 애들이 다 낙하산들 아니에요.
문재인 때도 그랬죠. 전문가가 아니고 얘는 더해 문재인은. 그런데 대통령실이 인사를 너무 털어진 탓으로 기관장에 공백이 됐다. 지금 문재인 그 따가리들이 퇴사한 것도 많아요. 근데 대표, 대표, 감사, 이사 이런 애들 갖다 임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여권은 40%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그 마녀사냥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새끼 희한한 놈이라니까. 지금 비었어요. 빈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임명을 안 해요. 그 대통령이 그 임명할 자리가 15,000개 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임명 못 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대한민국 보수, 중도, 하다못해 진보, 환경단체 같은 건 진보청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있어야지 임명을 하지. 저 새끼 임명하면 괜히 나를 공격할 것 같아? 합리적 보수, 씨발래 광복절도 쪼개려버린 바람에 저 새끼들 왜 해? 우리도 김건희 여사가 또 놀려 그랬더니 안 됐어?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어요. 빈데도, 공공기관장이 빈데도.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은 문 임명기관장이 아직 40%다. 용산 인사 적체에 막힌 것인가? 무슨 인사 적체야, 이 새끼야. 아무 내용도 없어. 조선일보는 말은 해야 되고, 이 개새끼들. 근데 동아일보 사설은 낙하산, 기관장 공백, 대통령이 인사를 너무 틀어진 탓이다. 정확한 거예요. 제 주위에도 우린 이제 늙었고, 씨발, 주 새끼들이 내가 그만큼 도와줬는데 아직까지 자리 하나 줘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게 수백, 수천 명. 한 몇 명 돼. 제 주위에도 후배들이. 걔네들이 뭐냐. 다 합리적 보수였던 애들이에요. 또 합리적 진보였던 애들이고. 그들이 윤석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자리 안 준대, 아직까지. 씨발, 비어있는데 먹고 살게 주지. 전부 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개인이 틀어지고 있다는 거고, 나라가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잘하는 인사들이 있죠. 용산은 맨날 바꿔, 용산은 이 개새끼가. 용산 백날 바꿔봐라. 그 다음에 장관이라고 임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한 기계하고 꼴통 새끼들만 박아. 맨날 지가 임명한 애들이 장관 후보자들, 장관권 후보자들 때문에 지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공공기관장은 공적인 기관이지만 경제적인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거 빨리 임명하는데 이 새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나라가 그리고 얘가 재정을 쓰는 게 난 어디서 이렇게 재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3% 넣어서 680 몇 조잖아요. 685조. 근데 거기서 어떻게 100조가 빵꾸가 납니까? 이제는 뭐 한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막 100조 같은 거 50조가 땡기든 이제는 우체국에서도 땡긴대요. 우체국에서 2,500억을 차입했대요.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보다 처음 봐요. 나라만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